나는 정말 그럴 의도가 없었어. 내 행동이 뭐가 잘못이야. 나는 성적인 진짜 목적이 하나도 없었고 딱 한 번 그랬을 뿐이다. 성희롱이 도대체 어떠한 경우에 성립이 될까? 최근 여자 직원분들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거든요. 저의 경우에도 남자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좀 되짚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회사 측에서는 예를 들면 조회나 원래 행사 등을 통해서 전체 직원들에게 좀 성희롱 예방의 중요성에 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당부를 하려고는 하거든요. 그리고 관련 법에 의해서도 성희롱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교육을 실시하려고 해도 어떠한 식으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참 많아요.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해서 조언을 드려볼게요.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상당수의 여성 직원들이 일하는 도중에 성희롱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성희롱 피해를 당한 여자 직원분 중에 대부분이 해당 문제를 그냥 참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대다수의 회사에서는 이 성희롱에 대한 어떤 대처 방법이나 예방 조치 같은 거 굉장히 낮은 수준인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잠재된 심각성이 더욱 큰 것으로 느껴집니다. 성희롱이라는 게 그래요. 성희롱은 반드시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것이다. 여자 직원이 남자 직원을 희롱하는 것도 당연히 성희롱으로 인정이 돼요. 현실에서는 여자 직원들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사실 성희롱이 법적 혹은 나아가 도덕적으로 금지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직장 내 성희롱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일까? 일단 직장 내 성희롱은요, 그러니까 성희롱을 하는 사람이 성희롱을 당하는 사람한테 내가 반드시 얘한테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느끼게 할 거야 라는 생각이 없어도 성립이 될 수가 있어요. 가해자는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어, 나는 정말 그럴 생각이 없었어 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가 나는 당신의 의도가 어쨌건 간에 당신의 행위로 인해서 내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 라고 하면은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희롱에 대한 판단에서는요, 상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상황, 그 가해자의 성적인 음탕한 그런 의도나 목적이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성희롱 가해자들은 나는 정말 그럴 의도가 없어서 내 행동이 뭐가 잘못이야 라고 주절주절 얘기를 하기 마련인데, 이거는 성희롱을 부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진짜 나는 한 번 말 실수한 거야. 최근에 저한테 상담 온 사례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여자가 술에 더 빨리 취한다? 이제 그런 언행이 문제가 돼가지고 징계위원회 간 적이 있어요. 그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은 나는 성적인 진짜 목적이 하나도 없었고 딱 한 번 그랬을 뿐이다. 이게 뭐가 성희롱이냐? 그 정도의 언행이, 그 정도의 내 발언이, 그 정도의 내 말이 성희롱에까지 해당될 줄은 몰랐다. 성희롱 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 한 번의 어떤 성적 언동이라도 그 피해자가 이로 인해서 성적 굴욕감을 느꼈거나 성적 요구를 거부했다라는 이유로 회사 생활을 하는데 불이익을 받았다면은 성희롱이 될 수 있다니까요. 가해자가 생각했을 때 엄청난 불쾌감을 주는 어떤 성적 언동이 아니었더라도 정말 그 행위가 예를 들어서 반복이 돼. 예쁘다? 한 번 했을 때 좋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맨날 예쁘대. 너 예쁘다. 너 참 예쁘다. 오늘따라 예쁘다. 오늘은 더 예쁘네. 이런 식의 언동이 같은 단어라도 계속 반복되면은 그거는 성희롱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쁘다라는 게 뭐가 잘못이야? 난 널 칭찬한 건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기분이 중요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 계속 반복하는 그런 행위도 역시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가 있다. 보통 권력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한 조사에 따르면 그 관리자가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가 무려 80%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런 거 하니? 정말 우리 예전에 내가 상사고 네가 부하면 무조건 내 말에 따라야지, 어떤 그런 조직 문화와도 조금 연관이 돼 있을 거라고 저는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위에서 성희롱 행위를 어떻게 보면 정당화하거나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나 때는 말이야 이게 무슨 성희롱이야, 나 때는 다 참았어, 그러니까 너도 당연히 이 부분 정도는, 이런 정도는 참아야지, 이게 조직이야, 이게 사회고,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켜버리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과 내 사생활의 관계가 뚜렷하게 칼로 무자르듯이 구분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퇴근하고 나서는 더 이상 내가 근무를 하진 않지만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퇴근하고 나왔는데 카톡 와. 주말에 내가 출근 안 해. 근데 나한테 연락 온단 말이에요. 나는 이 업무 환경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계속 성적인 언동을 한다든지, 문자를 보낸다든지, 카톡을 보낸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건 반드시 직장이라는 장소적인 의미, 업무 시간이라는 시간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성희롱 피해자야. 그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봐봐, 업무 시간에 이러는 것도 아니고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일도 아닌데 무슨 이게 직장 내 성희롱이냐?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는 헛소리라고 우리가 반박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가해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성희롱이 성립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같은 직장 내 사람들만 활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카페 사장이야. 우리 카페에 막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외모가 수려한 직원을 고용해가지고 커피를 만들게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 고객들이 맨날 와. 혹은 이 커피 만드는 애가 굉장히 잘생긴 바리스타인데 여성 고객들이 맨날 와. 커피 만드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건데 맨날 이 여성 고객들한테 성희롱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일하는 직원끼리만 발생하는 일은 아니라 고객 혹은 뭐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제조업체에 있어요. 뭐 2차 하청업체야. 이걸 납품하는 또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우리가 표현할 때 갑을관계네. 그럼 거래처 회장님이 불러. 이거는 비즈니스를 하는 건지, 이거는 정말 내가 어떻게 보면은 마담 일을 하는 건지 정말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거래처에서도 충분히 나 혹은 내가 고용한 사람들한테 성적인 희롱을 할 수가 있다. 반드시 한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나 거래처로부터도 내가 혹은 내가 고용한 나의 직원들이 성희롱을 당할 수 있다. 만약에 내 직원이 이런 부분을 막 나한테 고민을 요청을 해요. 나 죽겠다, 이 손님들 때문에. 나 이 거래처 사장 때문에 진짜 너무 굴욕적이고 힘들다 라고 하면은 나는 이 사람을 고용한 입장으로서 근무 장소를 변경시킨다라든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한테 적절한 어떤 조치를 취해서 당신이 한 번만 더 우리 직원한테 이러한 행위를 하면은 난 당신한테 민형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런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직원이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 이제 그 성적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절대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